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1월 18일 금일 중요 뉴스와 역사 속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30일까지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유지입니다. 지금도 연장한 내용이 5인 이상 사적 금지 유지,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참석 인원 제한,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드 공연장은 제한한 상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 가능, 이용 인원 1명으로 평당 2.4평당 1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지금까지는 이제 음식 섭취가 가능하지 않았는데 좌석에서 앉아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게끔 됐고요. 종교시설은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예배, 법회, 미사 등 대면 진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손님 맞이로 준비하다고 지금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장사를 많이 못해서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거의 폐업 직전이나 겨우겨우 버티고 있고 빚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좀 풀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번에는 좀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뭔가 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수많은 업종들이 이 거리 금지라든지 거리 제한, 영업 금지 제한에 대해서 저항했었죠. 이제 지키지 않겠다. 정부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생존을 위해서 살 길을 찾겠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니까 또 허용하는 방안이 속속들이 나왔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소상공인의 저항권이 시작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되도록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나 유지로 갔습니다. 정부는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리두기 방침 매뉴얼조차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게 과학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사실은 누구나 보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그때그때마다 바꾸죠. 어떤 외부 상황이나 항의가 있으면 또 바꿉니다. 원칙과 근거가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9시까지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든지 도대체 당사자도 알 수 없고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알 수가 없는 거죠.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은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이 막아지고 10시까지 하면 확산된다는 근거도 없고 어떤 식당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은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공간으로 좀 해줬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동행인을 안 되게 한다면은 만일에 5인 이상 동행인도 충분하게 뛰어앉기를 가능하면은 식사 모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또 10시까지 11시까지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사실 연관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지금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겨우겨우 숨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각종 제세 공과금이 줄줄이 새나가는 현재에서 그동안 영업증주와 영업제한으로 얼마나 피해 손실을 입었는지는 상상할 수 없을 조차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빚으로 연명하고 있죠. 몇 번을 누누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그런데도 겨우 한다는 게 쥐꼬리 마냥
대출, 그것도 대출로, 비싼 이자로 대출로 연명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하에 몇 달에 한 번씩 2, 300만 원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견뎌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손실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도의 매출과 2020년도 매출 감소분을 비교해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이 매출을 비교해서 얼마나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지에 대해서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피해본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해야 될 금액이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예산은 현재 그린 뉴딜과 쓸데없는 불필요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뭐 이런 소모적이고 그다음에 당장에 지금 살 길도 막막한데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조정하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빚진 부분을 지금 왜 갚을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4대 보험을 비롯한 제세 공과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세워야 됩니다. 영업손실 보상금도 반드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법률에 의해서 책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없이 지금 계속 연장한다는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번 조치도 역시나 했는데, 아니, 진짜 역시 똑같이 소상공인들한테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고 비과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런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이제 견뎌낼 수 없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빚으로 연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오늘 이승만 대통령 평화선 선언입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포했습니다. 이 평화선을 선언한 거죠.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의 수역 구분과 지역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선포한 겁니다. 이거를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평화선의 설정 목적은 정당 방위 책입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한국 어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특히나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시키는데 그 목적이 특별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반대했었죠.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유였고 일본은 특히나 자신들의 독도를 일본으로 여기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일본 주소를 적은 나무 팻말을 독도에다가 몰래 와서 꽂아놓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도발로 간주해서 해군을 동원해서 일본에 대한 실력 행사까지 했었죠. 일본 어선을 자그마치 328척을 납포했고 일본 어부 3,929명을 감금 억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어부 44명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기계였죠. 평화선의 선언은 독도를 확실하게 지켜졌다는 결과를 안게 됐고 독도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계속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평화선 때 이후에 감히 무력 도발이나 이걸 주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강경한 반일 태도를 고수한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라인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평화선 선언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반일적인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권리를 되찾는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구체적 행동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독도를 일본에 당시에
뺏겼을지도 모릅니다고 국제사회로부터 애매모호한 위치로부터 아니면 유권 해석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인 또 상황에서 지금까지 혼돈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해서 영업금지, 영업 제한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고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헌법 23조에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고 힘든 와중에서도 이 당연한 권리를 얻어내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단체를 중심으로 또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이걸 따르되 그렇다 치더라도 일방적으로 아무런 내용 없이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또 근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각 단체, 그다음에 소상공인협회를 비롯한 그 단체들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회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와 국회에다가 이 손실 보상에 관련된 부분, 또 회원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와 역사 속 오늘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